그런 드라마에 임영웅의 OST가 깔렸으니 임영웅의 OST가 깔리면 일단 기본빵으로 정치율이 무조건 잘 나올 거야. 시청률이 진짜 잘 나올 거야. 나는 가수 임영웅의 팬덤에 대해서는 사실 충격 그 자체였어. 나는 일단 캐스팅이 손석구가 이제 워낙 인기가 좋고 나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고 김희자 선생님이 말할 것도 없는데 둘이가 부부로 나온다는 거야. 이게 무슨 케이스지? 그러니까 예고를 자세히 안 보고 기사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둘이 부부란 얘기만 듣고 야 이거 무슨 스토리가 나올까 이러고 봤거든. 김희자 씨가 20대 때 결혼을 했었는데 20대 때 신랑이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돼.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80이 될 때까지 그건 5, 60년을 영수발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 몸만 못 움직이지 말은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한테 평생 얼마나 미안했겠어. 맨날 그래도 보면 이쁘다 이쁘다 그러는데 김희자 씨 연기가 정말 그 막 설레는 느낌을 너무 표현을 잘해. 그 나이에 그러면서 뭘 이쁘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게 막 설레는 그 연기가 와 저 나이에 저런 게 나오는구나. 근데 그 이쁘다 해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죽고 얼마 안 돼서 김희자 씨도 죽어.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천국이 골 때려. 천국이 완전히 시스템화돼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야 너 몇 살로 천국에 들어갈 거야? 20대로 가주세요. 30대로 가주세요.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신랑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20대 때 30대 다 이뻤지만 네가 지금이 제일 이뻐 이런 거야. 하루같이 살면은 하루 더 정이 쌓여서 예쁜 건가? 지금이 우리 마누라 제일 예뻐요. 그 천국에 가서 면접관한테 거기서 그 생각이 난 거야. 지금 제일 이쁘다고 그랬지. 난 그냥 지금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요 됐어요. 저는 그냥 지금 상태로 갈 거예요. 남편도 지금 상태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이 되냐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너무 이뻐. 그 말에 꽂혀가지고 자기는 지금 모습으로 가겠네. 그래서 천국을 갔어. 갔는데 손석구가 그 30대 손석구가 나타난 거지. 너무 놀래가지고 손석구가 여보 아니 왜? 왜 그래 왜 지금 아니 젊었을 때로 해달라고 그랬어야지. 그 말을 참아 못하고 해서 아니 당신 아니 이게 무슨 일이 그거 왜 갔는데 자기 신랑은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인데 자기만 그러니까 김혜자가 이제 막 뿔따구가 난 거야. 네가 이쁘다고 그랬지 않았냐고. 당신이 이쁘다고 그랬지 않았냐고. 이 나이가 제일 좋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거야 미안하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때야. 근데 당신이 지금 몇 살로 갈래 하는데 지금 나이로 갖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너무 웃긴 상황이 된 거지. 그게 이제 되게 이 드라마의 핵심 아이디어인데 그 두 부부의 연기가 진짜 볼만해. 그런 드라마에 임영웅의 OST가 깔렸으니 임영웅의 OST가 깔리면 일단 기본빵으로 정치율이 무조건 잘 나올 거야. 시청률이 진짜 잘 나올 거야. 나는 가수 임영웅의 팬덤에 대해서는 사실 충격 그 자체였어. 나이 든 분들이 어떤 팬덤이 만들어지고 덕질이라죠. 그런 생각도 들고 미스터트롯이 나오면서 사실은 스타덤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것도 일종의 경연 프로거죠. 막 경쟁을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스토리들이 쫙 나오는 거. 예전 오디션 프로랑 요즘 오디션 프로가 다른 게 그런 거거든. 옛날에는 강변가요제나 이런 게 그냥 사연이 없이 그냥 쫙 모아놓고 심사해서 뽑고 그냥 끝. 근데 이걸 길게 가져가면서 6개월짜리 긴 거는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친구들이 매주 나와서 노래하는 거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오픈을 했거든. 그러니까 찐 팬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심지어는 또 사건 사고들이 막 생기잖아. 예전에 미스터트롯 보면 거기서 정동원이를 정말로 좋아하는 그 할아버지가 또 중간에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막 그 애틋한 마음들이 사람들이 다 너무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아빠하고의 관계, 임영웅 같은 경우에도 엄마하고의 관계,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자기 환경 그러면서도 정말 반듯하고 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힘은 반듯함인 것 같아. 그리고 선한 영향력? 이걸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게 다 보이거든. 화면이 요만해도 다 보이거든. 참 나도 많이 배웠어. 그래서 가수는 소위 말하는 공인들은 저런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실 그 공연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도 예술이야. 관객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몇 가지 예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그 모든 관객한테 방석을 다 줘. 그리고 간이 화장실 있잖아. 줄을 꽉 서 있었던 거야. 공연을 한번 했는데 무대에서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 줄을 너무 많이 서 계시는 걸 보고 제가 다음 공연할 때는 간이 화장실 훨씬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이런 거야. 진짜로 그 다음에 공연 때 바로 실천한 거야. 그런 데다가 그 안내 라인 있잖아.
있잖아. 파란색 빨간색 차도 유도하는 유도선 그거를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대박 아니야?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잖아. 일찍 와가지고 그 사람 대기하는 공간 다 만들어주고 냉난방기 다 넣고 거기다 커피 타 먹으러 온수까지 다 온수통까지 다 준비해놓고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진심인 거야. 그래서 무대에서 이 친구는 하는 말이 자긴 더 큰 우주가 돼야 되겠대. 이 많은 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우주가 되겠대. 더 큰 우주가 되겠습니다. 팬들을 별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는 다 품을 수 있는 큰 우주가 되겠다고 말도 겁나 잘해. 뭔 말을 또 그렇게 이쁘게 잘하냐고. 야 참 타고났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다시 보게 됐어. 그러니까 볼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그 자리까지 가 있는 게 아니야. 차원이 달라. 은하드 레벨이야. 뭐니 줄걸? 사랑은 늘 도망가 그것도 OST일걸?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우리들의 불렀어. 거기도 했었나? 잊지는 말아요. 아 주제곡 아예 주제곡을 했구나. 이게 주제곡이 있고 삽입곡이 있거든. 드라마는 주제곡이 제목이 같은 건 주제곡이고 삽입곡은 이제 제목이 다를 수도 있고 주연 배우하고 또 엮이는 다른 배우하고 테마들이 다 있거든. 요 근래의 OST들을 보면 탑 가수들만 계속 쓰려고 그러거든. 서로 간에 시너지가 있으니까 가수들도 OST 부르는 건 마다 안 하거든. 옛날에야 쇼프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잖아. 쇼프로에 나가서 내 노래 신곡 나오면 홍보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쇼프로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신곡이 나와도 홍보할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 뭐 OST 같은 거 하자 그러면 하지. 백지영 이런 가수. 백지영은 원래 OST 여왕이라고 했잖아. 음색이 또 워낙 좋고 하니까. 난 요 근래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가수는 크러쉬. 크러쉬가 도깨비 OST 했을걸.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그리고 그 OST에서 또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 90년대 OST를 내가 소개를 하자면 90년대 OST는 거의 내가 꽉 주름을 잡고 있었지. 왜냐면 내가 OST 음반 제작을 했거든. 우리 회사가 OST 음반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내가 프로듀서를 했는데 그때 했던 게 내일은 사랑. 대학 캠퍼스 드라마였지. 이병헌도 나오고 박소연 나오고 꽤 여러 명 나왔지. 니 모르지? 내일은 사랑 아니야? 처음 들어요. 90년대에 초대박 났던 OST. 거기에 이제 내일은 사랑의 삽입곡이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였거든. 한두 번도 아닌데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그걸로 거의 100만 장 가까이 팔았으니까 OST 중에는 그때가 기록이었을 거야. 그랬고 배우들이 다 불렀어. OST 기획을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배우들을 다 노래를 시켰고 이병헌도 부른 게 있을걸? 조금은 먼 듯했던 날들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게 서울의 달. 서울의 달도 난리 났잖아. 서울의 달에 최민식 그 다음에 한석규란 두 배우가 그 드라마로 인해서 대박이 터졌지. 최시락 이렇게 세 명이서 원래 이 세 사람을 내가 다 꼬셔가지고 다 노래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더니 좀 힘들 것 같다고 막판에 거절을 하더라고. 너무 아쉬웠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때 이제 장철홍이라는 가수가 내 선배인데 축구선수 출신 가수야. 그래서 이제 서울의 달을 그 형이 불렀지. 그게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진짜 대박이 난 게 비창이지. 결혼, SBS 결혼이란 드라마. 그때 최명길 씨 나오고 임채무 씨 나오고 유호정 씨 나오고 내 테마가 유호정 씨 테마였거든. 그때 당시에 오종록 감독이라고 드라마 감독님이 부산대학교 부산 출신이고 해가지고 이분이 아는 가수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OST를 갑자기 하나 만들어 달래. 갑자기 어떻게 만드냐고 그랬는데 내가 마침 이제 그때 당시에 작곡가 안진호한테 부탁을 했더니 자기가 써놓은 게 있대. 딱 들어보니까 노래가 너무 괜찮은 거지. 원래 자기 솔로 앨범에 하려고 불렀던 노래야. 그래가지고 감독을 들려줬더니 오 좋대. 좋은데 노래를 나보고 하라는 거야.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거야. 그래서 녹음실을 갔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녹음을 못했어. 녹음을 못하고 완전 죽쓰고 녹음 프로를 날리고 한 프로 날리면 그냥 60만 원 날라가는 거야. 그때 당시에 60만 원이면 지금 얼마 정도? 큰 돈이지. 돈 100만 원 하겠지. 지금 빌리는데 한 100만 원 하니까 3시간 반이 한 프로라고 그러거든. 3시간 반 렌탈을 할 때 한 곡을 해 보통.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두세 곡씩 했어. 노래 잘하는 가수들은. 내가 두세 곡씩 했는데 거기서 한 곡도 못 건지고 나온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쪽팔린 거야. 근데 와 이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가 혼자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2주를 꽉 연습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넘어한 게 지금의 비창이야. 나 이제 너를 떠나려 해. 이것도 한 75만 장 나왔어. 그 드라마가 11시에 끝나잖아. 10시 시작해서 11시에 레코드샵에 갔으니까 OST 사러 그 정도로 되게 반응이 좋았지.
그게 가요 톱10 4주 연속 1등했어. 한 번만 더 했으면 내가 골든컵이 3개 되는 거였는데 골든컵을 그냥 4주 1등하고 내려오더라. 우리 회사가 OST를 굉장히 제작을 많이 했었거든 그때 당시. 내일은 사람 KBS, 결혼 SBS, 서울의달 MBC, 상계방송국 OST를 많이 했어. 학교라는 드라마 있었어. KBS에서 학교라는 드라마 OST도 내가 했고, KBS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1년 동안 통으로 계약을 했어. 우리가 대부분 다 제작을 했지. OST 음악은 좀 특징들이 있어. 어떤 거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멜로디가 너무 많이 쪼개지면 사실 몰입이 잘 안 돼. 물론 이제 드라마의 템포가 액션 드라마나 뭐 이래가지고 빠른 곡은 상관이 없는데 발라드 노래들은 콩나물 대가리가 많을수록 불리해. 몰입이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따라디라데라디라데라디라데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지. 다다다다다다다 멜로디 되게 길잖아 다. 왜냐면 그림이 가니까. 그림에 묻는데 노래가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그거는 실패하는 OST야. 노래가 너무 꽂혀버리면 그림이 안 들어오거든. 감독 입장에서 그런 걸 제일 싫어해. 드라마가 살아야 되는데 노래가 살아버리잖아. 그거는 좋은 드라마나 영화 음악이 아니라고 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실현을 당하고 포장마차에 턱턱 걸어가지고 앉아서 소주를 한 잔 먹는데 어느 지점에서부터 음악을 틀 거냐. 내가 펄썩 앉아서 한숨을 푹 쉴 때 이때 음악이 딱 걸릴 거냐. 안 그러면 내가 소주잔을 딱 잡았을 때 음악이 걸리느냐. 잡고 한 잔 들이키고 딱 놓을 때, 그리고 바스트 샷이 딱 들어갈 때 음악이 탁 들어오느냐. 다 다르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야. 전문성이 필요한 거지. 내가 그때 그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어느 타이밍에 이때 잡아주세요, 이때 걸어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감독한테 내가 아이디어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OST 총감독을 내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은 많이 그때 공부를 했지. 되게 중요해.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음악이 없으면 몰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져. 그 음악이 있으면서 그 감정을 고조시키고 극에 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음악의 힘이지. 특히 또 빠른 템포의 음악들도 드라마에 많이 필요하잖아. 친구 막 가는 거 나오지. 그때 뭐가 나와? Bad Case of Loving You.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 그림이랑. 그래서 한동안 그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거든. 되게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했지만 Doctor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fear's gonna kill my ears I got a bad case. 그러면서 막 그거 너무 신났어. 그런 딱 떨어지는 명장면들이 있어. 음악이랑 진짜 딱 떨어지는,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음악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음악 없이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봐. 상상이 안 가. 드라마 OST가 제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드라마인지 줄거리나 이런 것들 미리 좀 듣고 작곡을 하나요? 당연하지. 대본이랑 시놉시스랑 다 줘. 그걸 보고 이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보면 드라마의 컬러가 대충 보이잖아. 진중하고 우울한 뭐든지 화사하고 밝은 이미지인지 이런 건 나오잖아. 그러면 대충 밝은 음악으로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조금 진지한 느낌으로 가야 되겠다. 템포는 어느 정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감독하고 상의를 해. 감독이 생각하는 레퍼런스를 갖고 오면 제일 좋고,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작곡가가 엄청 편하겠지. 근데 말로 설명하는 건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음악을 말로 설명하기 얼마나 어려워. 제일 황당한 게 이런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멜로디가 내가 가을날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하늘에 막 뭉게 구름이 떠가는데 내 가슴속에서 뭉게뭉게 나오는 이런 기분. 이래 설명을 해. 이렇게 해서 주문하고 관장하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음악을 아는 감독들은 템포는 미디움으로 해주시고요. 조금 더 하면 빠르기는 BPM이 120 정도로 해주시고요. 약간 락적인 분위기였으면 좋겠고요. 기타가 너무 세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 이런 거 너무 크게 안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문을 주면 아주 작곡가가 편하지. 근데 대부분은 시납하고 대본만 줘. 그러고 알아서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작곡가들은 그 주는 분위기를 보고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컨셉을 잡아서 모니터를 던져주지. 그럼 감독이 이거 좋아요 하면 그 노래로 집중해서 만든다. 가사는 드라마 작가가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글 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가사예요. 시도 너무 잘 쓰고 수필도 잘 쓰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서정적인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가사 딱 던져주면 돌아버려.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 시인하고도 작업을 해봤고, 드라마 작가 진짜 글 잘 쓰는 분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드라마에서 나오면 그 자막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 나레이션 나오는 그 글이 막 예술이야. 근데 가사를 쓰라니까 못 쓰는 거야. 자기 너무 어려워서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포기했어. 그 시인도 내가 포기했고. 그러니까 시인은 일단 글이 너무 어려워서, 가사는 쉬워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쉬우면서도 흔하지 않은 표현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쉬운데도 공감이 팍 가야 되고. 그런 대표적인 가사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양인자 씨가. 그 양인자 씨의 가사 보면, 킬리만자로의 포경 이런 거 보면 가사 살벌해. 정말 좋아.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 그 다음에 이영훈 씨 광화문 연가.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질릴 때가 있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 그거는 제일 좋은 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경험에서 나오는 가사가 진심이 실려있는 가사니까.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남다르고 그럴 때 좋은 가사가 나오는 거지. 난 비창 같은 걸 또 해보고 싶어. 드라마 삽입곡의 매력은 가장 드라마에서 힘을 줘야 되는 씬에 딱 걸린단 말이야. 그 1시간짜리 중에 가장 감정이 격해졌을 때 노래가 딱 깔리거든. 그때 임팩은 엄청 커. 이게 사람들이 드라마 끝나고 OST 사러 간다잖아. 그것도 진짜 머리 잘 쓴 거야. 그런 게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OST를 앨범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가수를 여러 명 섭외를 하고 그건 시대극이니까 요즘 가수들을 가지고 그때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를 한 거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지. 요즘 애들도 잡고 어른들도 잡고 다 잡잖아. 그래서 그 OST 자체가 대박이 나버리잖아. 드라마도 너무 좋았는데 그때 노래가 들리는 것도 좋지. 근데 그걸 요즘 핫한 가수가 부르니까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노래야.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우리 비비처럼 자기는 있는 노래인지도 모르니까 들으면 이게 신곡이야 그냥. 근데 우리는 아는 노래니까 좋고 젊은 친구들은 신곡처럼 느껴지니까 좋고. 그래서 대박이 난 거지.